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지. 그땐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말이 저를 향한 외로움의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넘어선 안 될 선, 그리고 늦게 찾아온 진심. 이건 절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은 늘 비슷한 시간에 날아왔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하루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 없어.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사무실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듣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직 멀었죠 하고 가볍게 받아쳤다. 그게 가장 안전한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직속 상사였다. 37, 일에서는 완벽했고 말투는 단정했으며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핵심만 짚었고 실수한 후배 앞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는 쪽이었다. 그래서 더 의외였다. 그런 그녀가 유독 나에게만 저 말을 반복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그냥 친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나 잔소리로만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을 앞두고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책상으로 서류를 하나 건네기 위해 다가갔다. 팀장님, 이거 검토 끝났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짧은 침묵 뒤에 말했다. 너도 이제 나이 찼잖아.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이 보였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몇 가닥 흘러내린 잔머리,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도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 그리고 말끝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 외로움 같기도 했고 망설임 같기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스쳤다. 정말 잠깐이었다. 그런데도 그 미묘한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혼자 서 있는 뒷모습, 점심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아 노트를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들. 그녀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늘 혼자였다. 어느 날은 내가 퇴근을 늦게 하게 되었다. 사무실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창가 쪽에 서 있었고 나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팀장님은 결혼 생각 안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잠깐 후회가 밀려왔다.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던 시선을 그대로 둔 채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생각은 하지.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근데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엔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아주 조용해서 더 크게 들리는 체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나에게 던지던 그 말들이 빨리 결혼해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이후로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 때면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말보다 말 사이의 침묵을 더 듣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존경과 호감의 경계에서, 선배와 여자의 경계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 바로 앞에서.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의 말이 이제 더 이상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내 하루의 끝엔 항상 같은 생각이 남았다.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잠들기 직전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회사에는 나 말고도 미혼인 사람들이 많았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꼭 나를 보면 그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시간, 늦지 않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 처음엔 정말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쳤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숨소리마저 의식됐다. 요즘 바쁘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뭐. 늘 그렇죠. 나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대답했다. 그래도 젊을 때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거든.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식당에 도착해 나란히 앉았을 때도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대신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물었다. 주말엔 뭘 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회사 말고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녀가 내 이야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가끔 짧은 질문을 던지고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진지할 땐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야근이 있던 날이었다. 사무실엔 또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문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있었다. 아직 안 가? 그녀가 물었다. 이거만 정리하고 가려고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가끔은 그녀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다들 나를 팀장님으로만 보잖아. 그게 싫다는 건 아닌데. 가끔은 좀 혼자인 느낌이 들더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괜한 위로를 던지고 싶지도 않았고 가볍게 넘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냥 말했다. 그래도 팀장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듣는 척하는 사람이랑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살짝 눌린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자주 나에게 말을 걸었다. 회사 일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퇴근 후에 본 영화, 부모님과의 통화, 혼자 먹은 저녁 이야기까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느 날 커피를 들고 탕비실에 서 있을 때였다. 그녀가 옆에 와서 섰다. 우리 사이엔 팔 하나 정도의 거리밖에 없었다. 너는?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다.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편한 사람이요. 말 안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보며 살짝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렵더라. 그 미소에는 웃음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쉬움,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대 같은 것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그냥 존경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아직 확신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 상사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말은 계획된 게 아니었다. 생각해둔 문장도 아니었고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고백도 아니었다. 그저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회의가 길어졌고 서류는 예상보다 많았고 퇴근 시간은 또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사무실엔 점점 불이 꺼졌고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옆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괜히 한 번 더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도 늦네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야근은 좀 힘들다. 그리고 늘 그랬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이 이어졌다.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결혼 생각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은 분명 익숙했다. 수십 번은 들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다르게 들렸다. 잔소리처럼도 농담처럼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말 같았다. 나는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녀를 바라봤다. 팀장님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응, 팀장님은? 결혼 생각 안 하세요.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였고 입가에 있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사라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녀가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맨날 저한테만 그러시잖아요. 결혼하라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냥 내가 아까워서 그러지.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아깝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다.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 후회 안 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꾹 눌리다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럼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말했다. 저랑 하세요. 말이 끝나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프린터 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시간이 흐르는 느낌마저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정확히는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지금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실감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심은 한 번 튀어나오면 다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맨날 저한테 결혼하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렇게 말해본 거예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장난으로 할 말은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다. 알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말해놓고 나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등을 보인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 선은 정말 넘어버렸구나. 그녀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상사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깜짝 놀란 건지 숨을 고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돼. 그녀가 말했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제야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황,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녀가 말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그 말이 끝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공간에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적어도 내 마음을 속이진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분명히 달라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서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뒤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되었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나를 부를 때 늘 다른 직원들 앞에서만 불렀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다. 나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서류만 전달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처럼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괜히 시선이 따라갔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집중하던 문장이 흐트러졌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짧게 피했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더 말을 아끼게 됐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내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아직 회사야. 그녀의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요. 몇 초의 공백 뒤 다시 메시지가 왔다. 나도 그날 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책상에서 각자의 일을 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에어컨 소리, 키보드 소리,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 사이로 서로의 존재가 또렷이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갈게. 아주 평범한 말투였다. 네, 나 역시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나서기 직전 아주 잠깐 멈춰섰다. 아까 일은 말을 꺼냈다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음에 그 말은 대화를 미룬다는 뜻이었지만 잊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회사 밖에서만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업무가 아닌 메시지, 날씨 이야기, 피곤하다는 말, 아주 사소한 안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갑자기 쏟아진 비에 사람들이 우산을 찾느라 분주했다. 나는 우산을 챙겨 나왔고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우산 있어요? 왜?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우리는 말없이 같은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거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아까 미안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나는 되물었다. 너한테 괜한 부담 줬을까 봐. 그녀는 앞을 보며 말했다. 그 말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헷갈렸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우산 아래의 공기는 습하고 따뜻했고 비 냄새가 진하게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나이, 회사, 시선, 책임. 현실은 늘 감정보다 먼저 떠올랐다. 어느 날은 그녀가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어느 날은 나 스스로 거리를 두고 싶어졌다.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메시지를 쓰다 지운 적도 많았다. 잘 지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런 말조차 선을 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마치 서로를 향해 한 발 다가갔다가 다시 한 발 물러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더 이상 가벼운 호감이 아니었다는 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다음 선택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결정은 늘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계기도 없었다. 그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사무실 안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걸까? 퇴근 직전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였다. 오늘. 시간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제안한 곳은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다. 늘 사람들이 붐비는 대로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쪽. 창가에 노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회사에서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다. 불편하지는 않아? 그녀가 먼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좀 편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회사에서 보던 미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했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장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요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때문에 생각이 많아.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 갖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한테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생각을 하나씩 꺼내놓듯이. 사람들이 뭐라고 볼지도 신경 쓰이고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왔을지 느낄 수 있었다.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런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 뭔데요?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가 나중에 너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까 봐.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확신은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도 다 무서워요.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손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내 손으로 옮겼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렸다. 너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할 것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완전히 잡지는 않았다. 그저 손등이 닿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큰 결심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가자, 그녀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그날 우리는 손을 꼭 잡지도 않았고 특별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식당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려다 멈췄다. 그녀는 그걸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허락 같은 움직임에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손끝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나이도, 회사도 모두 멀어져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 감정은 피해야 할 실수가 아니라 지켜보고 싶어지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들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서로를 놓치는 거라는 사실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다른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인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다. 누가 먼저 정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었다. 다만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퇴근 후 별다른 약속이 없어도 함께 걷게 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오늘이 어떤 하루였는지 짐작하게 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고 필요 이상의 눈길은 피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그 조심성이 조금씩 풀렸다. 저녁을 먹고 나란히 걷는 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녀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의 짧은 인사, 손을 잡는 일도 조심스러웠다. 대신 어깨가 닿거나 팔꿈치가 스치는 순간이 더 많은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가끔 내 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5달이 지났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주말 오후, 그녀의 집에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다. 커피 좀 시켜서 줄게, 그녀가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는 손동작도 평소보다 느렸고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말을 꺼냈다가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재촉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 전에 병원 다녀왔어,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어디 아파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 손을 바라보았다. 아프진 않아.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의 침묵.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마침내 말을 이었다. 임신이래.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뭐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아이, 그녀는 다시 말했다. 생겼대.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기대도, 강요도 없는 눈빛이었다. 미안해. 그녀가 먼저 말했다.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아니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앉았다. 혹시 걱정돼요에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너는 아직 젊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택은요, 내가 말했다. 이미 했어요.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이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거. 나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그 말만으로도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더 이상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책임과 선택, 그리고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차분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미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심장 구독과 엄지손가락을 위로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경고, 무단 도용 언급. 본 영상의 저작권은 별표 하늘 같은 사연 별표에 있으며 영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사용 재업로드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저작권 신고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